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I did it. I did it. I turned the 100 into the mill. Nobody believed in me. Well, I did it. $91,000. $200,000. $332,000. $400,000 in profit. So we'd be at 600,000. 824,000 smackaroos, boys. Bro, 3 fucking months turning $100 into $1 million. 방금 보신 장면, 그냥 한두 번 잘 맞은 수익 인증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 알렉스 곤잘레스는 단돈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원 정도 되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챌린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전 세계 트레이더들을 놀라게 만든 인물입니다. 특히 이 챌린지는 단순히 소액으로 화제를 끄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미 수백억 대의 자산 규모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트레이더가 자신의 기준과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결과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디서 진입했는지, 어디서 정리했는지, 수익이 어떻게 쌓여갔는지까지 계속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과장이라고 넘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한번 운 좋게 맞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분명히 반복 가능한 기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수익 숫자보다 어떻게 그런 매매를 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결과를 보면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고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방식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알렉스는 정반대였습니다. Support and resistance. Once you master them, making money in the markets becomes extremely easy. However, I have discovered that the mass majority of traders out there have no idea how this works. They have absolutely no idea how to interpret them and even less how to use them in their advantage to make money. So we have to really understand what does support and resistance mean. So let me explain. Support and resistance are areas where we are waiting for the market to get there.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바로 지지와 저항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손실은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말이 실제 매매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왜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 상단에서 잘못 매수하고 하단에서 잘못 매도하는지, 알렉스는 이런 구조를 어떤 식으로 공략했는지 흐름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알렉스가 3개월 만에 $100를 100만 달러로 만든 실제 매매법과 그가 직접 사용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까지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트 승부사 고니 채널에서 드디어 차트 트레이딩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는 기초부터 실전 경험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심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렉스 곤잘레스는 2000년생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고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쿠바계 미국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친구를 통해 외환 트레이딩을 처음 접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초기 2년 동안은 낮에는 던킨 도너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시장을 보며 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을 중퇴하고 트레이딩에 집중하면서 수익은 점점 커져갔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교육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하며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알렉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 규모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강점은 화려한 기술이나 어려운 이론을 끝없이 늘어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되돌아서며 어디에서 기대가 커지고 어디에서 공포가 커지는지를 집요하게 관찰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놓치는 구조, 즉 가격이 반응하는 자리와 군중 심리가 흔들리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데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알렉스가 시장을 읽는 기준을 배우는 영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은 이미 안다고 생각합니다. 고점과 저점에 선을 긋고 박스를 하나 그리면 이 정도는 나도 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아는 것과 그걸 실제 매매에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알렉스가 중요하게 본 것도 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 근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단순한 가격선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매수와 매도의 기대가 부딪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가격선이면서 동시에 심리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항 구간에 도달하면 기대가 커집니다.
이번에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돌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지지 구간으로 내려오면 불안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깨질 것 같고 더 밀릴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읽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신호만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단에서는 추격 매수하고 하단에서는 공포에 못 이겨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복잡한 지표보다 먼저 가격이 왜 여기서 반응했는지, 왜 되돌아섰는지, 왜 돌파처럼 보였다가 다시 밀렸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손실은 신호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리를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선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선에서 어떤 심리가 만들어지는지 보기 시작하면 차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점을 연결해 만든 지지선과 고점을 연결해 만든 저항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간이 바로 박스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스권을 그냥 횡보 구간, 쉬어가는 구간 또는 방향이 애매한 자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횡보 구간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시장 전체의 흐름의 60% 이상이 이런 횡보, 즉 박스권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차트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자리도 박스권이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자리도 박스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세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짧은 특정 구간에서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횡보 구간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스권은 단순히 가격이 멈춰있는 구간이 아니라 시장 심리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상단에서는 기대가 과열되고 하단에서는 공포가 과열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이 가장 커지는 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서는 뒤늦게 매수하고 하단에서는 늦게 매도하게 됩니다. 알렉스는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예측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에 뚫릴지 무너질지를 맞추려 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신호와 흔적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박스권은 지루한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알렉스 방식의 기본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박스권 상단에서는 기대감만으로 무조건 매수하지 않고 하단에서는 공포만으로 무조건 매도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리만 보고 먼저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확인한 뒤에 들어갑니다. 셋째, 시나리오가 깨지면 빠르게 정리합니다. 넷째, 박스 중앙에서는 애매한 자리를 피합니다. 이 원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손실의 대부분은 어려운 기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기본 원칙을 반복해서 어기기 때문에 나옵니다. 특히 박스권 중앙은 손절 기준도 애매해지고 수익 목표도 애매해져서 결국 손익비가 가장 나빠지기 쉽습니다. 좋은 매매는 많이 하는 매매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서만 하는 매매입니다. 알렉스는 바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실전 기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렉스 방식은 상단이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원칙대로 상단에 도달한 뒤 그 자리에서 실패 증거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단에서는 먼저 긴 꼬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위로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 가격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즉 위로 끌어올리려는 힘보다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강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3연속 음봉입니다. 상단에서 3번 연속 밀리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 캔들도 중요합니다. 직전 상승 흐름을 강하게 덮어버리는 하락 장악형, 즉 베어리시 앵골핑 캔들이 나오면 그건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라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면 하락 장악형 캔들 이후에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 방식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2가지 이상 겹칠 때 상단 매도 신호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즉 단순히 상단이라서 파는 게 아니라 상단에 도달한 뒤 돌파가 실패했다는 증거들이 확인돼야 매도하는 겁니다. 하단도 같은 논리의 반대로 보면 됩니다. 하단에서는 먼저 긴 밑꼬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로 밀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그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즉 아래에서 누군가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그 다음은 3연속 양봉입니다. 하단에서 3연속 양봉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매도세가 약해지고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승 반전 캔들도 중요합니다. 망치형이나 상승 장악형, 즉 불리시 앵골핑처럼 분위기를 바꿔놓는 패턴이 나오면 하단 매수의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이 차트에서도 보면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 시에 자주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단에서도 단순히 지지니까 매수가 아닙니다. 하단에서 실제로 받쳐주는 힘이 확인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왔을 때 그 힘이 확인되는 증거까지 나와야 진입하는 것. 이것이 알렉스 곤잘레스 방식의 핵심입니다. 박스권 매매에서 특히 중요한 게 첫 번째 타점입니다. 박스가 형성된 뒤 처음으로 상단이나 하단을 다시 테스트하는 자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과 주목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상대적으로 더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테스트하면 그 구간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단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뚫릴 가능성이 커지고 하단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차이는 목표가를 잡을 때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라면 박스 반대편 끝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단에서 매도했다면 하단까지, 하단에서 매수했다면 상단까지 넓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중앙선입니다. 중앙선은 박스 고점과 저점의 한가운데에 그은 선인데 이 구간은 생각보다 자주 반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아닐 때는 진입한 뒤 중앙선에서 일부 물량을 익절하고 남은 물량만 더 끌고 가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박스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이후 박스권이 돌파되고 한 방향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혹시 중앙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박스권에서 중앙선을 그리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선택한 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찍어서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 지표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설정 창에 들어가서 0과 1 그리고 0.5만 남기고 나머지 값은 모두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중앙선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진입보다 손절과 청산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상단에서 매도했는데 상단을 분명하게 돌파해버리면 내 시나리오는 틀린 겁니다. 반대로 하단에서 매수했는데 하단을 분명하게 이탈해버리면 이 역시 내 판단이 빗나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정리가 늦어집니다. 박스권 매매는 버티는 매매가 아니라 구조가 깨지면 바로 대응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알렉스의 방식에서는 반대 방향의 강한 캔들이 나오거나 흐름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꺾이면 빠르게 정리하는 기준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를 보시면 매수 진입 이후 음봉이 3연속으로 나오고 흐름이 다시 아래로 눌리기 시작하면 그건 하단에서 기대했던 반등 구조가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니 청산합니다. 이후 캔들 흐름을 보면 지지선을 깨고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손절이 실패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매매가 그렇듯 박스권 매매 역시 매번 성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틀려도 작게 읽고 마칠 때 크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절과 익절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기준대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손절과 익절만큼이나 그 계획을 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실행 방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설명드린 셋 앤 포겟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진입 전에 계획을 모두 끝내고 진입 이후에는 중간에 임의로 손대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진입 가격, 손절 가격, 익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주문이 체결된 뒤에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보다도 심리 제어에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진입 전 분석은 잘합니다. 하지만 진짜 흔들리는 건 진입 후입니다. 가격이 중앙선 근처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나 싶고 조금 수익이 나면 미리 챙기고 싶고 반대로 손절 근처에 가면 한 번만 더 버텨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부터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매매를 끌고 가게 됩니다. 알렉스는 바로 이걸 경계합니다. 분석은 진입 전에 끝내고 진입 이후에는 시스템이 일하게 둬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대에 알람을 맞춰둔 뒤 조건이 맞으면 진입하고 알람이 울리면 조건을 확인한 뒤 주문을 넣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가거나 잠을 자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게으른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훈련된 방식입니다. 기준 없이 차트를 오래 보는 건 성실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따른 매매 가능성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 앤 포겟은 그 불필요한 개입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강한 이유는 결국 통계적 우위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전략이 장기적으로 기대값이 플러스인 전략이라면 그 전략은 반복할수록 수익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중간에 자꾸 개입하면서 자기 전략의 기대값을 스스로 깎아먹습니다. 셋앤포겟은 바로 그 개입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박스권 매매에서 여기에 거래량과 볼륨 델타 같은 도구까지 함께 보면 박스권 매매 해석은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일반 거래량은 말 그대로 해당 시간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볼륨 델타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거래가 많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거래 안에서 실제로 매수와 매도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볼륨 델타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의 차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지정가 주문은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사겠다고 가격과 수량을 정해두는 주문입니다. 반대로 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100주를 지금 바로 사겠다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시장가 주문은 기다리는 주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내거나 쳐내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즉 시장가 주문은 체결이 우선이고 지정가 주문은 가격이 더 중요할 때 쓰는 주문입니다. 볼륨 델타의 막대는 체결된 시장가 매수세와 시장가 매도세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시장가로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하면 볼륨 델타는 플러스 쪽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아래에 있는 매수 물량을 때리면서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하면 볼륨 델타는 마이너스 쪽으로 나타납니다. 즉 볼륨 델타는 그냥 대기 중인 물량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을 움직인 체결이 어느 쪽에 더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차트에 볼륨 델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캔들색은 음봉이고 거래량도 빨간색인데 볼륨 델타는 강한 시장가 매수로 녹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내부에서는 누군가 계속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고 이후 상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양봉인데 볼륨 델타가 매도 우위인 빨간색 음봉으로 나온다면 위로 올리는 척하면서 물량을 넘기고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캔들의 방향과 볼륨 델타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불균형은 박스권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박스권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과 실제 내부 힘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륨 델타가 중요해집니다. 볼륨 델타는 단순히 거래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거래 안에서 시장가 매수 쪽이 더 강했는지 시장가 매도 쪽이 더 강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캔들 모양이나 거래량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제로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체결을 만들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본질은 언제나 지지와 저항 구조가 먼저이고 볼륨 델타는 그걸 더 정교하게 확인하는 보조도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알렉스 방식의 지지와 저항 매매를 실전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렉스 박스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상단 저항 구간을 핑크색으로 하단 지지 구간을 하늘색으로 자동 구획해줍니다. 그리고 거짓 돌파 신호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지지 저항 구간보다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스를 그려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다 분명한 진입과 청산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매매에서는 같은 차트를 봐도 박스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간을 저항으로 보고 다른 사람은 한 단계 더 넓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지표는 그런 해석 차이를 줄이고 기준을 통일해 줍니다. 결국 감정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덜어내고 더 기계적으로 매매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박스 한가운데에는 흰색 중앙선이 표시됩니다. 이 중앙선은 박스 안에서 가격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단 저항에 더 가까운지 하단 지지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박스 중앙에서 애매하게 머물고 있는지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 근처에는 볼륨 델타가 함께 나타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값은 현재 움직임 뒤에 붙어있는 실제 체결이 매수 쪽이 더 강한지 매도 쪽이 더 강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즉 박스의 위치와 볼륨 델타가 보여주는 실제 매수, 매도 우위를 함께 보면서 이 자리가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돌파를 준비하는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가격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아래에 네모박스 형태의 매수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박스의 상단과 하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박스 안에서 판단 기준으로 쓰였던 중앙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 매매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추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제 실전 예시를 통해 알렉스 박스 지표로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과 손절을 해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입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핑크색 상단선 구간과 하늘색 하단선 구간이 보입니다. 가운데에 하얀색 중앙선도 보이고 안에 볼륨 델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게 박스권 상단은 매도, 하단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가격이 하늘색 하단선 부근까지 내려왔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마감되었지만 볼륨 델타를 확인해보면 시장가 매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선 터치와 밑꼬리가 확인되었지만 반등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다음 캔들까지 확인합니다. 다음 캔들은 양봉과 함께 볼륨 델타 역시 강한 매수의 흐름이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캔들의 마감 모습으로 구간 동안의 흐름을 유추해보면 시작과 동시에 매도의 압력으로 지지선 부근까지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강력한 시장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을 하였고 상승폭이 반납되기는 하였지만 양봉 그리고 볼륨 델타까지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확인된 이 자리에서 매수 진입합니다. 손절은 박스권 하단으로 잡고 상단에서 익절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지지선까지 한 번 더 하락하였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절반 익절,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는 캔들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상단 저항선을 활용한 이번 예시는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는 핑크색 저항 구간, 하단에는 하늘색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표가 이름 때문에 박스권에서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 완전히 횡보만 이어지는 전형적인 박스장이 아니라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계속 형성되면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지표는 단순히 횡보 구간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형성되면 그 구간을 자동으로 묶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이렇게 박스 형태로 자리를 잡아주고 그 안에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인지 훨씬 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중앙선에서의 가격 반응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중앙선은 실제로 가격의 변곡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가 중앙선 근처일 때 일부 익절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이 핑크색 저항선을 맞고 윗꼬리를 만들었고 동시에 볼륨 델타에서도 시장가 매도 거래량이 강하게 붙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캔들의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저항선 상단에 두고 익절은 앞에서 설명드린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가격이 중앙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절반을 먼저 수익 실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이 박스 매매에서만 쓰는 요령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내가 진입한 뒤 곧바로 목표가까지 한 번에 가주는 경우보다 중간에 움직임이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반이라도 먼저 챙겨두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해집니다. 즉 절반 익절은 수익을 조금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장 안에서 수익을 지키면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캔들을 보면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전량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절반, 경우에 따라서는 전량까지 정리하는 판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바로 전 구간에서 절반을 수익 실현해둔 상태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훨씬 편안하게 들고 가면서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모습을 보면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듯 보이지만 또 한 번 추세 전환을 의심해야 하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등장합니다. 이후 예상대로 결국 하락이 이어지고 가격은 하단 지지선에 도달하면서 나머지 물량도 수익 실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박스권 지지 저항 매매에서는 안에서 어떤 변수와 반전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잡았다면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중앙선 부근에서 일부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캔들 패턴이나 추가 신호를 보면서 관리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돌파되면 알렉스 박스 지표에서는 그 방향에 맞는 매수, 매도 시그널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매매와는 별개로 돌파 시그널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매매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0분 봉입니다. 상단과 하단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하던
박스 구간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고 동시에 박스 하단에서는 매수 시그널인 하늘색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박스권 돌파는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캔들 종가에 맞춰 매수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손절선은 돌파한 박스 상단 아래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예상대로 박스 돌파 이후 강한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락 장악형 캔들이 등장하죠. 이처럼 3연속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면 여기서도 원칙대로 절반을 먼저 익절합니다. 절반 익절의 중요성은 바로 앞 예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매매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일부 수익을 확보해 두었으니 남은 물량 역시 알렉스 지표가 보여주는 신호를 따라 가격 움직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이 손절선은 기존 손절가에서 매수가로 올려 리스크를 줄이겠습니다. 이제 익절은 새로운 박스가 다시 생기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면 됩니다. 돌파 이후 새 박스가 형성되면 남은 절반 물량은 중앙선보다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새로운 박스 상단을 터치하면 전량 익절하고 반대로 박스 하단을 다시 이탈하면 남은 물량도 전량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비슷한 구간에서 긴 윗꼬리가 달리면서 가격이 다시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스 박스 지표가 다시 지지 저항 구간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박스가 이전 박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새롭게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즉 박스권 매매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한 단계 올라간 그 위에서 다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구간에서는 중앙선보다 상단과 하단을 더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격이 박스 상단 근처까지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닿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정리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결국 상단을 터치하는 순간 남아있던 나머지 물량을 전량 익절합니다. 정리하면 알렉스 박스 지표는 박스권 안에서는 높은 확률의 지지 저항 매매 타점을 제공하고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는 추세 매매의 기준점까지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즉 횡보 구간에서만 쓰고 끝나는 지표가 아니라 돌파 이후의 추세 구간까지 이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지표의 큰 장점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알렉스 박스 지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지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댓글에 알렉스 박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신 뒤 숫자 4번과 알렉스 박스를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